이 피규어가 갬성 갑인 이후 메탈에 실제로 돌아가는 포르쉐 클래식 RS 휠이 있고요. 진짜 타이어가 고무입니다. 그리고 공랭식 엔진 팬이 돌아간다고? 차는 역시 911 위키 협찬 리뷰는 여러분들께 나눔으로 돌아갑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 피규어입니다. 큰일 났어. 얼마 전에 제가 욜로파크 AMK 프로 옵티머스 프라임 최후의 기사 버전 리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이거 와 좋다 말씀드리면서도 그래도 트랜스포머 영어 버전 디자인은 1편부터 3편까지 오리지널이지. 그래도 가성비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이 정도 기적까지는 아니고 기적 홈라인 정도라니까. 욜로파크 트랜스포머 오늘의 제품으로 저는 아마도 그동안 버텨왔던 저 방대한 트랜스포머 시리즈 콜렉션의 시작에 다시금 발을 디뎌보게 될 것 같아요. 프라이머 스태츄로도 하다가 실패했던 일인데 바로 욜로파크 트랜스포머 AMK 프로 영화 비스트의 사막에 등장했던 미라지. 영화는 좀 그랬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활약을 보여주었던 미라지만큼은 인정 아닌가? 특히나 영원한 스포츠카의 심볼 포르쉐 911을 테마로 한 그 디테일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리뷰 제품도 나눔으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에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예술 스튜디오 3 위키. 자, 따끈따끈한 제품의 패키지 비닐은 바로 제거해 주시고 패키지 전면에서 멋들어지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미라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이캐스트 욜로파크 미라지 AMK 프로 시리즈 16cm 모델 키트다. 사이즈를 항상 이렇게 표기하는 게 좀 독특하면서도 직관적이에요. 위로는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로고, 아래는 욜로파크, 측면은 이어지는 분신술 연출에 반대쪽으로는 트랜스포머 로고, 뒤로는 미라지의 전후 모습에다가 한 장으로 보는 이렇게 조립하시면 됩니다. 기타 등등 내용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열어 지난번 옵티머스도 그렇고 슬리브 2중 패키지라서 안쪽에 또 다른 패키지가 있습니다. 뭔가 기분 좋게 렌티큘러로 스케치된 미라지의 모습에 이게 미라지라서 한층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고요. 로고 등등까지 쭉 추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 먼저 보이는 QR 광고,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에다가 제품의 매뉴얼, 쭉 제품 구성부터 조립하는 법 등등이 있는데요. 특이하게 컬러값도 적어놨네. 페인팅을 보완하거나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페인팅이 기본적으로 좋다. 지난번 옵티머스에 이어서 또 다른 특전인 메탈 배지. 미라지의 영화 본편은 아니고 컨셉 아트 모습이죠. 좀 만화 느낌도 드는데 이런 모습의 메탈 배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해도 보통 1, 2만원 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가격이 얼마더라? 네, 그리고 아래로 이번에는 패키지가 좀 간소화되어서 3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단에서는 헤드와 기본적으로 큼지막한 프레임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단은 어이구야 빽빽하게 들어있는 부착 부품들, 마지막으로는 무장과 로고 스탠드까지의 구성입니다. 네, 이 제품은 내가 직접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 반완성품, 반성품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본격적인 프라모델 같은 조립은 아니고요. 이 조립도 거의 진짜 프라이머 스태츄 느낌이 많이 들긴 해요. 페인팅 다 돼 있고 대부분 핀 형태로 결합, 이미 다 완성된 파츠를 하나하나 끼우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조립은 이 얼굴 파츠에서요, 뒤쪽으로 이 헤드셋 같은 인상의 파츠를 보시면 위아래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평평한 쪽을 아래로 해서 끼워주고요. 다음은 이 목 파츠를 끼워준다 해주시고, 다음 몸통 파츠에서 아래쪽으로 이 메카닉 파츠를 끼워주고요. 몸통 측면의 홈 쪽으로 이 긴 파츠를 결합. 또 아래로 이쪽에 옆구리 파츠를 끼워준다. 그리고 이 파츠가 메탈인데요. 이걸 흉부 쪽으로 오른쪽 왼쪽 잠깐만, 이게 순서가 쭉 가는 게 아니고 이걸 먼저 해야 되는구나. 시계 방향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삼각형 모양의 파츠를 목 앞으로 먼저 끼워주고, 그리고 흉부 좌우 파츠를 각각 끼워줍니다. 어깨 위로 양쪽 끼워주고요. 다음 몸통 뒤로 이 휠 파츠, 네, 이건 실제로 회전이 됩니다. 게다가 이 디자인은 예전 클래식 포르쉐의 RS 디자인 휠이죠. 여기 이 타이어 실제로 고무 재질인데요. 이거를 늘려서 잘 끼워줍니다. 다음 이걸 이번에는 이쪽에 홈을 활용해서 측면으로 끼워줍니다. 반대쪽도 끼워준다. 다음에 아래 골반 파츠에는요, 네, 여기 보시면은 포르쉐 공랭식 엔진의 냉각 팬이 달려있는데요. 이게 또 돌아갑니다. 이걸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건 진짜 갬성이죠. 네, 아무튼 여기서 관절 쪽으로 이 엔진 느낌의 추가 파츠를 끼워준다. 힙 쪽으로는 이 파츠를 또 끼워주고요. 여기가 후미등인가 안개등인가 추가로 또 끼워준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머리, 몸통, 골반까지 쭉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코어는 됐으니까 다음 사지. 팔 파츠를 꺼내서 이 상박 쪽으로 이 꺾인 아머를 붙여줍니다. 하박으로는 메카닉 디테일러 파츠 붙여주고 상박에 추가로 안쪽 이 쇼바 파츠를 부착해주고요. 바깥쪽으로 또 이 스트라이프 디테일러 파츠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손 파츠를 끼워준다. 반대쪽도 팔 파츠에 상박 아머 붙여주고요. 하박 메카닉 파츠, 또 상박의 쇼바, 바깥쪽 스트라이프, 손 파츠까지 끼워줍니다. 다음은 어깨 파츠에 디테일 파츠를 끼워주고 완성한 팔을 끼워줍니다. 이렇게 양팔을 각각 완성해주고요. 다음에 다리, 프레임에다가 이쪽의 휠도 돌아가죠. 고무 타이어에 다리를 먼저 이쪽으로 메카닉 파츠를 끼워줍니다. 반대쪽 종아리 측면으로 이건 빔인가? 끼워주고 다음에 이 허벅지 파츠 도 메탈인데요. 이걸 이 홈에 끼우고 다음에 발을 끼워줍니다. 반대쪽도 메카닉 이 파츠도 끼워주고 허벅지, 발까지 끼워줍니다. 같이 보면요. 뭐야? 이 남는데? 이거는 몸체 사이드 스커트 쪽으로 돌기 여기로 각각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합을 왼팔 끼우고 오른팔 끼우고 다리를 잠깐만, 이게 거꾸로구나. 그래, 이게 맞지. 네, 다시 거꾸로 끼워서 양쪽 다리를 각각 꼽아줍니다. 또 추가로 이 헤드는요, 앞면과 뚜껑이 이렇게 파츠 분리가 되고요, 안쪽에 LED 유닛이 보입니다. 조립하면서 이 유닛에 배터리를 미리 넣어주면 편하겠죠? 근데 이게 샘플이라 그런가? 작동이 잘 안 되던데. 아무튼 이렇게 조립하면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미라지 완성입니다. 손 좀. 제품의 사이즈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렇게. 건프라 HG 비교, MG 비교. 네, 퍼스트 건담 MG보다 살짝 작은데요. 어깨 높이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MG급 반성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제품 첫 소감.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 개봉했을 때 앞에 리뷰했던 옵티머스보다 파츠 수가 좀 적은 느낌이 있어서요. 또 크기도 옵티머스보다 좀 작은 것도 보면서 근데 가격은 거의 차이가 없잖아. 이거 그새 또 배가 불렀구만. 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또 반성합니다. 이 제품 여러 면에서 볼 때요, 옵티머스급, 아니 그보다도 좀 더 위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전에 옵티머스가 훌륭했지만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량이 아무래도 이 크기에 담기에는 좀 과하다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디테일한데 좀 사이즈에 한도치를 초과했나?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요, 이 제품은 그 밸런스가 딱 좋다는 느낌이에요. 물론 그거는 영화 범블비 이후로 일신된 디자인 스타일의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박스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 박스 안에서 디테일을 표현하는 이 특유의 디자인 스타일이요, 이 사이즈와 표현 방법에 더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클레어 파츠 등등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한계등이 있지만요, 사이즈와 가격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영화에서는요, 워낙 화면 내의 정보량이 많고 스토리와 전개에 끌려가다 보니까 미쳐보지 못했던 이 디자인이, 이게 이렇게 매력적이었구나. 뭔가 이 색감 때문인 부분도 있지만 마치 마이트 가인의 가인이 실사화되었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트랜스포머라는 컨셉답게 변형은 못하지만 그래도 자동차에서 변형 로봇이 되었다. 자동차의 그 특징적인 요소들이 제품에 그래서 잘 녹아들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자동차 중에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스포츠카의 대명사 공랭식 포르쉐 911 3세대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잘 담아내고 있어서요, 캐릭터적인 매력이 좀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대륙의 기적이라 하더라도 느낌은 사뭇 다른데요. 그래서 이 모쇼 타걸 클래스 MG급 합금 완성품인데 가동, 무게, 외관 모두 훌륭했던 이 정도까지의 기적은 아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취향의 영역이 크게 작용합니다. 좀 거칠어도 리얼한 스타일의 페인팅과 만듦새를 선호한다면 그런 분들께는 분명히 이 제품 그 모쇼 타걸 클래스와 동급 이상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라는 것을 디테일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헤드가 진짜 괜찮다. 메탈릭 블루, 실버, 그레이에 이마에는 오토바 데칼이 살짝 삐져나왔지만 이 정도로 깔끔하게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요. 눈과 코와 입, 턱, 살짝 기름때 같은 느낌의 특유의 먹살을 넣어서 인상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볼에 이 작은 리벳까지 보이는 디테일에 측면에서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게 보시면요, 아마 이번에 아시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미라지의 헤드 디자인이 보시면 이 위쪽 대칭이 아닙니다. 양쪽이 서로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살짝 외장이 우그러진 느낌으로 밀려서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량 아니고 원래 영화에서도 이래요. 그래서 이쪽 내부 메카닉 디테일이 반대쪽이랑 노출이 다르고요, 위에서 봐도 이 디테일을 중심으로 좌우가 살짝 다른 모습.
그 와중에 웨더링 효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성우의 머리 스타일을 재현한 거다 뭐다 말들이 좀 있던데, 아무튼 영화성의 그 부분은 잘 살려두고 있고요. 뒤통수의 레이어, 헤드셋 같은 인상의 디자인이 들어있고, 목의 안쪽 디테일 역시 짙은 메탈릭에 꼭 줄구 캡 옵션같이 생긴 디테일들, 승모근 쪽으로 솟은 인테이크와 둥그렇게, 이거는 포르쉐 911 특유의 개구리 램프 부분인데요. 클리어 파츠를 쓰긴 썼거든요. 근데 조금 이게 그 램프구나 이렇게 한 번에 그 느낌이 살지는 않아요. 여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흉부의 메탈 파츠, 이거는 전면 방향 지시등 쪽이죠. 여기가 클리어가 아닌 점이 좀 아쉽은데, 양쪽의 메탈릭 파츠 확대해서 보니까 좀 패널 라인이 두꺼워 보이지만 사이즈를 감안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복부의 여러가지 메카닉 디테일, 골반 앞쪽으로 실제로 돌아가는 공랭식 엔진의 냉각팬, 이런 거 아마 굳이 돌아가게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살려주었다는 점이 좋습니다. 양쪽으로 디테일과 웨더링, 허벅지 위까지 해서 마치 911의 후륜 RR 엔진 전체를 보는 인상도 살짝 들고요. 사이드 스커트 쪽으로도 보이는 원형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또 등 쪽으로는요, 양쪽으로 클래식 911의 RS 휠, 이 보시면은 디테일 기름때 같은 리얼함에 실제로 돌아가는 바퀴와 고무 타이어 조합, 자세히 보시면 타이어 트레드도 볼 수 있고요. 아래로 이어지는 암표현에 허리 뒤쪽으로는 이게 지금 꼭 연결을 안 해서 그렇지 꼭 배기 같은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카닉 표현들에 다시 팔로 와서 겨드랑이 관절의 디테일, 어깨 안쪽 골드와 상박의 아머, 쇼바 디테일 보실 수 있고요. 메카닉 표현이 돋보이는 팔의 표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또 허벅지, 흡입구인가? 그리고 후미등인가? 표현에다가 안쪽을 보시면은 섬세한 표현요. 여기 스프링 같은 디테일에 바깥쪽으로 보시면은 디테일들에 이거는 브레이크 디스크 같죠? 베개에다가 힙 쪽의 모습, 허벅지 인테이크와 종아리 골드, 내려오면서 깨알 같은 디테일들까지. 네, 그리고 종아리 안쪽으로는 또 다른 휠이 종아리에 그 R 대신 위치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휠 안쪽의 모습에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빔이 잡아주는 느낌으로 볼 수 있고요. 역시 잘 돌아가는 휠 보실 수 있고, 발의 디테일, 발바닥은 뭐 이렇게 생겼다. 네, 그래서 디테일은요, 디테일 레벨 자체는 앞서 옵티머스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만 이번에는 실차를 연상시키는 요소들이 여러 부분에서 훨씬 더 용이하게 볼 수 있어서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감상하는 재미가 더 있었습니다. 특히 휠이나 냉각팬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 사이즈에 이 가격에 돌아가지 않아도, 고무로 만들지 않아도 뭐라 지적할 만한 부분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작지만 그렇게 구현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 욜로파카라는 곳이요, 얼마나 특포의 진심인가를 새삼스럽게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헤드의 비대칭 표현도 꼼꼼하게 잘해주고 있죠. 다만 이번에는 화이트나 그레이 밝은 컬러가 좀 있어서 그런지 쪼마커친데 진한데 지저분한데 싶었던 부분이 일부 남긴 합니다. 디자인 스타일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려나? 자, 가동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는요, 네, 만들면서 보셨지만 볼관절로 헤드 자체와 목 두 포인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 아래 가동이 가능하고요. 좌우의 가동 역시 두 포인트에서 살짝 스윙이 됩니다. 헤드 회전도 가능. 하지만 이 승모근 쪽에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팔 겨드랑이 관절, 앞으로 이게 가동이 되는데요. 네, 그 전에 잘 보시면은 이게 그냥도 앞뒤 가동이 되지만은 이걸 쭉 잡아당겨서 당긴 다음에 앞으로 굽혀주면 더 크게 굽힐 수 있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모으면 이 정도, 꽤 크게 모을 수 있어요. 그 어깨 아머 부분이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네, 뭐 그렇고 어깨 위에 라이트 부분은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줄 수 있고요. 옆으로 가동은 일단 어깨 뿌리 부분부터 위아래로 살짝 가동 가능. 그래서 한번 올려주고 다음에 이 팔을 다시 끼워서 이 부분이 이렇게 회전해서 해서 뭐 이렇게 90도 이상 올려줄 수 있습니다. 팔의 앞뒤 회전은 자연스럽게 가능하고, 팔 상박 회전, 하박 안 됩니다. 다음에 팔꿈치 가동은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아래에서 뭐 한 60도 정도로 먼저 굽혀지고요. 한 번 더 위에서 또 60도 해가지고 120도 정도 토탈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이야 볼관절로 까딱까딱 회전 가능하고요. 엄지손가락 볼 연결, 나머지 손가락은 역시 두 개씩 붙어서 움직이는 것은 동일합니다. 손가락 가동 포인트가 둘이긴 한데 좀 납작한 인상이 있어요. 다음에 몸통의 가동은 일단 흉부에서 앞뒤 가동이 가능하고요. 흉부 회전은 없습니다. 대신에 좌우로 스윙은 꽤 되는데요. 또 회전은 이 골반 위에서 가능하고, 다리 가동이 이 부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스윙 축이 있어서 살짝 앞으로 빼서 높낮이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쭉 내려주는 거죠. 높이 차이가 이렇게 하면 꽤 나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쭉 완벽하게 벌려줄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쭉 벌려줄 수 있고요. 스윙을 함께 써서 다리 앞으로 가동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벌려줄 수 있습니다. 뒤로는 조심해서 허벅지 연결 부위에서 회전하고 무릎의 가동은 쭉 보시면은 관절 아래쪽에서 돌아가다가 위축을 중심으로 관절이 확장되면서 여기까지 다리를 굽혀줄 수 있습니다. 한 90도에서 100도 정도 굽혀줄 수 있고요. 발의 가동은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위아래 가동이 가능하고요. 위의 축에서 좌우로 스윙도 됩니다. 또 발의 회전까지 가능하다. 여기 발 앞꿈치가 추가로 가동할 때는요, 나름 또 이렇게 뒤쪽에서 실린더 기능이 보이는 부분까지 깨알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동은요, 역시 옵티머스와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조립이라는 과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절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요, 헐거워질 수 있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파손의 걱정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동률 쏘쏘, 가동의 안정성이나 편의성 역시 쏘쏘. 다만 이번에는 만지다 보니까 이전의 옵티머스에 비해서 장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흉부, 허벅지 이렇게 큰 포인트에서 메탈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질 때 묵직함, 손맛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캐스트라고 써있는 게 부끄럽지는 하진 않을 정도는 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기타 액세서리, 이번에 아쉬운 점은요, 손파츠가 별도로 없다는 점이에요. 그냥 이 무식하게 돼지 손으로 다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장을 별도로 손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손파츠를 빼고 끼우는 거라서요, 더 필요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무장은 양쪽 동일한 디자인으로 2개, 메탈릭 실버와 블루, 페인팅 몇 군데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뭔가 적나라한 접합선은 끝으로는요, 이런 디테일, 이 작은 홈을 통해서 빛이 새어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베이스와 로고는 옵티머스와 동일하다. 자, 그러면 리뷰는 여기까지. 총평 가겠습니다. 위키 욜로파크 트랜스포머, 또 다른 가성비의 반성품 ANK 프로 비스트의 사막 미라지를 보셨습니다. 분명히 작고 그로 인한 한계가 있지만요, 사이즈가 작은 프라이머 스태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디테일 만듦새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번에는 디자인상 자동차 포르쉐 911의 요소들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점이 또 좋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최강의 가성비급인 모쇼 타걸,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만의 매력을 갖고 있어서 취향에 따라서는 이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히려 사실상 경쟁이라고 하면 이쪽보다는 이 둘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어쨌든 제품보다요, 더 제게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이걸 만져보고 난 다음에 느끼는 나의 변화입니다. 미라지가 이렇게 이뻤구나, 새삼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욜로파크, AMK 프로 다른 시리즈들 역시 기대가 되기 시작했으며 많이 그냥 트랜스포머 컬렉션 그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다. 네, 트랜스포머는 변형하지 않아도 여전히 매력적인 IP죠. 욜로파크 AMK 프로 비스트의 사막 미라지,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8.8점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